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학교 폭력.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발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피해 학생 가운데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무려 63%나 되는데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 신체폭력까지 어른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린이들은 이를 더욱더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폭행 사실을 교사에게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잇따른 청소년 폭력 사건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왜 이런 폭력의 고리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학교 폭력 문제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지구촌에서 답을 찾고 한민족 공동체를 확인하는 프로그램 더 큰 코리아입니다. 오늘 더 큰 코리아에서는 학교 폭력 문제 예방에 나선 핀란드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핀란드 학교의 평범한 수업 시간. 학생들이 서로 다른 동물 카드를 들고 역할극을 합니다. 모양이 다른 카드를 가진 사람은 집단에서 소외되는 왕따 연극 수업입니다. So did you find a group today? No, I didn't. So how was your feeling? I felt really lonely and a little bit scared. Scared? Yes, Why little were you bit. scared? Because I was lonely and I wasn't in a group. 핀란드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끼바 꼬울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내 폭력 문제가 그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활동인데요. All classrooms in order to target all students, whether or not they are bullied or whether or not they are bullying others. So that's why we call them universal actions or universal interventions. They are universally targeted at everyone at the school. Physical or something, very dramatic, but actually bullying can be severe in other ways. Online, but also I mean that, for instance, let's say verbal bullying. It's the most common form, verbal bullying and ridiculing someone in front of the peers. If many students are involved in doing it, and if the others ignore it or laugh and encourage the bullying behavior, then of course it's very severe. And in these lessons there are some important things that they are going through with the students with the help of short films or online game. We have an online game called the Kiva game that the students can play to learn more about these issues. There are discussions about how respect belongs to everyone and how we should treat everyone with respect.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 교사의 행동 지침 등도 교육하는데요. 무슨 과목을 담당하든 교사라면 누구나 수업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It's not in the curriculum really, but each school has to plan where they put these lessons. So in many schools, for instance, sometimes they may use a math lesson and sometimes they may use a Finnish lesson and sometimes a biology lesson and sometimes the art lesson. And I think that in Finnish schools it's pretty. 우리나라에서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학교 폭력. 주로 사건이 벌어진 뒤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요. 핀란드의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일이 벌어진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핀란드가 이제 학교 폭력을 대처하는 자세나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 한국하고 좀 이제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일단은 예방 교육에 굉장히 많은 가중치를 둬서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 혹은 유아 교육에서부터 이제 학교 폭력 학생들 간의 또 다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훨씬 가중치를 많이 두고 본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선생님이나 이제 학교 측에서 개입을 하기 전에 학생들끼리 이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제도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핀란드에는 2,300여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0% 정도의 학교가 끼바코울루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연구진들은 매해 학교와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매해 학교 폭력의 양상과 추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학교 폭력은 나쁘다, 친구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해서 아이들을 그 상황 속에 놓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적인 상황을 가정하거나 친구를 별명을 부르면서 놀리는 행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말투가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아이들이 게임과 연극을 통해서 그 상황을 간접 체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때 자신의 기분이 어땠는지,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서 개입을 해서 학교 폭력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배우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1년 동안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끼바코울루 프로그램을 도입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임의로 선정해서 비교를 했는데요. 1년 뒤 끼바코울루 프로그램을 도입한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수와 가해자 수, 피해자 수가 전체적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해자 수와 피해자 수는 전 학년을 기준으로 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핀란드 연구팀은 매해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교 폭력의 추이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2009년 이후로 학교 폭력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끼바코울루 프로그램의 특징은 바로 저학년일수록 그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바로 학교 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늘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데 핀란드에서처럼 조기에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실시해서 아이들이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그 더 큰 관점에서 학교 폭력 방지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베트남 4대 도시 중 하나인 꺼터입니다. 메콩강에 이르는 꺼터에는 조금 특별한 재래시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꺼터의 꽃, 까이랑 수상시장을 만나보시죠. 새벽을 깨우는 뱃소리. 메콩강 하류 까이랑 수상시장에 아침이 밝아옵니다. 장사를 위해 새벽 3시부터 배들이 몰려듭니다. 까이랑 수상시장은 메콩강 하류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수상시장입니다. 매일 2,000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메콩강은 어머니의 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메콩강 하류 삼각주 지역은 농산물과 수산물이 많이 납니다. 까이랑 수상시장이 풍요로운 이유입니다. 도매상은 물론 근처 주민들도 이곳에서 과일과 채소를 사러 옵니다. 간식과 식사를 파는 배들도 간간히 눈에 띕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관광객도 많이 옵니다. 배 앞머리에 꽂혀 있는 나무의 용도가 궁금한데요. 일종의 간판입니다. 꺼이베오라 불리는 이 나무의 끝엔 배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매달아둡니다. 풍요로운 땅의 농민들이 만든 까이랑 수상시장. 이젠 베트남 사람들의 일상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는요,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결혼하셔서 행복하신가 안 하신가를 알고 싶어요. 그야 행복한 건 너희 아버지지. 1960년대 한국 영화계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낸 이는 바로 신상욱 감독입니다.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를 벤치마킹한 대형 제작사 신필름을 창립해서 당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상옥 감독의 영화 로맨스 빠빠는 한국 가족 휴먼 드라마의 원형을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제가 로맨스 빠빠예요. 이제 겨우 52살밖에 되지 않는 날 보고 로망을 부린다고 해서 애들이 붙여준 별명이 로맨스 빠빠예요. 영화 로맨스 빠빠의 도입부는 아주 신선합니다. 등장인물들이 차례차례 직접 나와서 관객들에게 자신의 캐릭터를 소개하는 방식이죠. 제 남편이 노망하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글쎄 52살이나 잡순 영감이 겨우 45밖에 안 된 저를 보고 늙었다 하잖아요. 보험회사 사원으로 일하는 로맨스 빠빠는 아내와 2남 3녀의 대가족을 이끌고 있는 가장입니다. 별명에 걸맞게 아침마다 사무실에 꽃을 가져가서 꽂아놓을 정도로 낭만적인 성격인데요. 할아버지, 이 꽃 쳐주세요. 제가 꽂을게요. 엄마, 넌 왜 밤다 할아버지라 그래? 아가씨가 적어서 그래. 너 이리 좀 와봐.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처자식을 먹여 살리자니 로맨스 빠빠는 살림이 빠듯하기만 합니다. 낡은 신발을 둘러싸고 형제 간에 벌어진 해프닝은 가난에 쪼들린 이 가족의 분위기를 짐작해 줍니다. 이건 어디 신어봐라. 그만둬. 왜? 형은 내가 구들 맞추러 나가니까 배가 아파서 그러는 거지? 이걸 내게 주고 형이 새 걸 맞추려고. 그럼 이 신발은 버리니? 내가로? 잘 싸서 장롱 속에 넣어뒀다가 형님 장가 가서 아들 낳아 23살 먹거든 꺼내 신기구려. 난 이제 형의 찌꺼기 물려받긴 아주 싫어졌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집안에는 나름대로 화목함이 넘쳐납니다. 로맨스 빠빠가 아내와 티격태격 부부싸움을 하는 상황을 순식간에 사랑싸움으로 둔갑시키는 자녀들의 장난기는 이 가족의 분위기를 잘 드러내 보입니다. 거짓말이야? 그래 나한테 불만이 있단 말이야? 그럼 내게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당신의 행복은 그래? 행복이고 불행이고 도대체 당... 우리 젊은 날. 이런 와중에 홍기에 찬 큰딸 음전은 신랑감 우택을 집으로 데려와서 부모님에게 소개하는데요. 예비 사위에 대한 질투심 때문일까요? 로맨스 빠빠는 기상대 직원인 그에게 괜히 심통을 부립니다. 좋아. 그러면 과학도인 자네와 비과학자인 나와 내게만 할 때. 무슨 내기요? 오늘 비가 오나 안 오나? 비는 오지 않을 겁니다. 난 오늘 비가 꼭 오네. 적어도 2시간 안에 비가 쏟아져. 오지 않습니다. 오네. 와, 반드시 오고 말 거야. 짐작으로요? 아니, 자신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테. 여보, 과학자가 안 온다는데 당신이 무슨 근거로 장담을 하시오? 온다. 비가 온다. 결국 자신이 장담한 대로 비가 오자 로맨스 빠빠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합니다. 영화는 기존의 한국 영화들과 달리 장난스럽고 천진난만한 아버지상을 앞세워서 새로운 가족상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아버지가 자식들과 토론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모습도 눈길을 모읍니다. 여고생 막내딸에게 온 러브레터를 보게 된 부부의 대화 장면. 누구한테 온 거요? 이쁜이한테. 아니, 이게 사내 글씨가 아니오? 봉투도 모양난 봉투에다가. 글씨도 서투른 걸 억지로 멋을 냈구나. 어느 사내 녀석이 보내온 것이 틀림없구려. 어서 좀 읽어보. 안 돼. 인권 침해야. 딸의 인권을 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란 영화가 개봉한 1960년 초 시대 분위기로선 상당히 파격적이었을 겁니다. 앞서 보신 도입부처럼 이 영화에서 군데군데 선보인 형식적인 파격도 개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영화 감독 지망생인 맏아들의 시나리오를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읽는 장면인데요. 예, 나 같으면 이 극을 그렇게 진행시키지 않는다. 좀 더 고상하게. 예를 들면 말이야. 안 돼요. 왜 남의 걸 함부로 고치세요? 의견이 많을 수 있잖아. 아버지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말이처럼 아름다워. 이 대목에서 로맨스 빠빠는 바로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삼은 방식으로 아들의 시나리오를 각색하는데요. 신상옥 감독은 이것을
영화 속의 영화 장면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30년 전에 요이 반찬 가게 있죠? 거기서 왼편으로 꺾어 들어가면 우물이 있지 않소? 우물 있지. 아내가 로맨스 빠빠에게 기생집의 위치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도 카메라는 트래킹과 줌인, 패닝 등의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서 유머를 가미합니다. 둘째. 이런 형식적인 파격은 아버지 중심의 권위주의보다 모든 가족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영화의 메시지와 맞물리면서 로맨스 빠빠를 더욱 선구자적인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가족 공동체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인 영화 로맨스 빠빠였습니다. 보고 싶은 친구들아, 내가 유럽에 온 지 어느덧 36년이란 세월이 흘렀구나. 한 명만 빼고는 너희들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35년 전인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으며 얼마나 변했는지 정말 궁금하단다. 우리가 같이 한 대학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 연습실 잡기, 태교로 냉면집, 명동 칼국수집, 같이 보낸 4년이 참으로 짧았다는 기억이다. 문득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싶구나. 새롭게 내 학창시절을 펼쳐보고 싶어. 우리들의 선의의 경쟁, 우정, 그리고 좀 더 가까이 서로를 더 알고 싶다. 못 나눈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앞으로의 이야기도 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목욕탕도 가서 등도 밀어주고. 우리는 사실 그런 추억이 많이 없었지. 어쩌면 대학을 졸업하고 갑자기 훌쩍 떠나온 게 나니까 나하고만 없는지도 모르겠다. 너희들이 많이 보고 싶구나. 계속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60을 바라보는 순간 옛날이 그립다. 아니, 한국이 그립다. 올드 와인가토 같은 친구들 옆에 있는 이곳 친구들을 볼 때마다 난 서글퍼진단다. 그때마다 내가 외국인이라는 느낌에 외롭단다. 너희들 결혼식에도 못 가보고 아기 낳을 때도 못 가보고 아플 때 병문안도 못 가보고 물론 거꾸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러면서 사람은 살아가는 거고 성숙해지는 건데 말이다. 모두들 건강하게 지내면서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으리라 희망하자. 모두 안녕. 오스트리아에서 경혜가